사실 지금 중국의 상황은 만만치 않은 게 맞거든요. 컨트리 가든발 이슈가 있고 또 헝다가 미국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중국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금 중국에서 6코드를 풀었거든요. 네, 우리 코드를 풀어가 전 세계로 다 이제 관광을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낙관적으로는 보기 힘들다는 게 이제 그 중국의 경기 침체 때문에 과연 유커들이 활발하게 전 세계로 나갈 거냐는 거죠. 특히 좀 큰 손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크게 쇼핑을 해주고 또 어떤 그 관광을 많이 해줄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런 화장품 관련주라든가 면세 관련주, 특히 관광업을 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 같은 친구들이 그냥 빵 때리고 잘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유커를 좀 재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6년 만에 들어온 유커 유치 전략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호텔신라 아모레 퍼시픽을 주목하자는 증권가 얘기가 있는데 항상 뉴스는 참고사항이에요. 이렇게 알았으니까 어쨌거나 6호에 대한 이슈로 내 종목이 뛸 수는 있겠구나 하고 보시면 되는데 롯데관광개발의 일봉의 이치가 꽤 높죠. 월봉에서는 물론 60개선만 깨지 않으면 또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내가 사고자 하는 자리가 지금 월봉 바닥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도 많이 밀렸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나 몇몇의 가진 종목 중에 많이 밀렸다고 너무 실망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밀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나오게 되고 결국 올라가게 되죠. 지금에 와서 롯데관계를 사긴 너무 힘들지만 굳이 하신다면 그냥 5일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이런 데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해야 되는 게 오늘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 오늘 다른 이제 그 항공사들도 뛰긴 하는데 여행이나 항공사들보다는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화장품 관련들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나 한국 화장품은 제가 이는 알려드렸었는데 그냥 상한가를 날아가 버렸어요. 물론 앞으로도 5일선만 안 깨면 단기로 대응할 만하지만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또는 중국의 그 부동산 같은 악재들이 아마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수도 있으니까 딱 5일선 깨면 일단 손절 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본인이 단기 단타를 잘한다. 난 순간 상황 팔 수 있다는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월봉에서 제가 주식을 낮을 때 사라고 그랬죠. 겁내지 말고. 이런 데는 안전하게 보기는 꽤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크게 안 올라간 친구들이 몇 개가 있는데 물론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 본인에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꼭 올라간다거나 뛴다는 보장은 없고 제가 아무리 좋게 본다고 해도 결국 안 올라가는 건 안 올라가요. 시장 그런 거예요. 누가 감히 이 주식이 무조건 올라간다고 누가 얘기해. 아, 집 팔아 사야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단지 상황을 보고 위치를 보는 건데 저번에도 연우하고 제가 세아펜시라든가 아무레지 같은 친구들 얘기했었는데 일단 세아펜시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장기 계좌에 좀 사놨어요. 사놓고 이제 좀 길게 볼 건데 항상 알려드렸듯이 제가 어떤 종목을 사든 장기로 살 때는 월봉 바닥에 산다는 거죠. 이런 데서 주식을 사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이런 데서 주식 사가지고 막 쫓아갈 때 올라갈 때 막 내동매매 해가지고 나 지금부터 장기 투자할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빨리 팔고 나와야지 단기 투자죠. 그럼 내가 장기 투자하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바닥에서 사야지, 바닥에서. 그래서,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아무리 장기 계좌에 있더라도 뭐 5개선을 깬다거나 그러면 뭐 고민을 좀 해요. 손절할까? 아니면, 더 살까? 이거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저의 몫이죠. 근데 아직 그 한국 화장품이나 한국 화장품 제조가 뛴 거에 비해서는 이 친구가 크게 많이 뛴 게 없다는 거죠. 당연히 60일선 안 깨면 또 한번 뛸 수도 있고, 만약에 미국이나 중국의 저런 악재로 인해서 떨어지게 되면 순간 20회선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더 사시면 되는 거고 단기나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은 당연히 마이너스 2% 3%가 싫다. 일단 손절 치고 생각해야죠. 단기 계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손절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손절은 필수 요건인 건데 굳이 손절하기 싫으면 당연히 월봉 바닥에 사시면 돼요. 그냥 꾸준히 이런 데서. 역사적으로 옛날 찍으면 사야펜시는 돌아 나가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알고 계시고 지금의 자리가 비싼 자리는 아닌 거고. 또 하나가 연우인데 연우는 한국콜마하고 연결돼 있죠. 근데 한국콜마가 꽤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회사가. 이게 월봉 바닥 이력이죠. 예전에 한국콜마를 여기 사신 분들이 엄청 고생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한 6개월 1년 기다니까 여기 와 있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은 이런 데서 사면은 빠져나올 방법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대신에 바닥에서 사게 되면 좀 고생을 할 수 있어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 이제 월봉 바닥주를 많이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저는 주식을 좀 길게 보고
크게 끌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6개월, 1년, 2년 이렇게 끌고 가는 스타일인데 여기서 조금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막 마이너스 10%가 됐다 그래가지고 나 저기랑 주식 못하겠어.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또 올라가는 거 쫓아가게 사는 주식을 하게 되거든요. 또 물려요. 갑자기 악재가 생기게 되고 지수 무너지면서 그럼 또 바닥에 또 오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바닥에 살 걸. 이 반복을 계속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살려면 바닥에 사라는 거죠. 엄청나게 한국콜마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이 지금 당연히 수익권에 있어야 되는데 또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주식은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만큼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분명히 누군가는 여기서 물리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가격이 정확하게 48,000원, 5만원인데 이분이 5만원이 오자마자 나갔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 가격이 작년 4월 달이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1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장기 종목을 운영하면서 당연히 제가 한국콜마를 믿고 있다면 이런 데서 더 샀을 거예요. 한국콜마를 믿으면. 주식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어떤 기업을 샀는데 그 기업이 무서워서 떨어졌을 때 더 못 살 정도의 종목이야. 그럼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 사신 거예요. 처음에 A라는 종목을 샀는데 내가 그 종목을 물렸어. 바닥권에서. 더 사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사겠어. 돈은 있어도. 그럼 처음부터 이 종목을 중장기 투자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는 더 샀다. 여기서. 그럼 당연히 평단가가 낮아져 있겠죠. 바닥에 샀기 때문에 돌아가자마자 가만히 내비둬야 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너무 길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 나 1년 동안 사가지고 너무 고생했어. 아, 야, 드디어 본전이 왔네? 얼른 팔아야지. 얼른 팔자마자 뛰었죠, 주가가. 그죠? 앞으로 더 갈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그러면 결국 바닥에서 엄청 고생하고 나중에는 여기가 있는 걸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못 쫓아가 사요. 나중에 쫓아가 사면 이제 불안하겠죠. 그럼 또 물려요, 또 고점에. 그러니까 바닥에서 힘들 때 힘들어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는 무서워가지고 이게 계속 떨어지니까 일봉에서 계속 떨어지니까 이건 무서워가지고 언론은 막 공포감에 있다가 이런 친구들이 제자리가 오자마자 팔고 났더니 여기서 물려가지고 팔고 났더니 결국 여기가 있더라는 거죠.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 바닥권에 샀을 때 좀 떨어지고 막 안 올라가고 막 2달, 3달 동안 꼼짝도 안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바닥권에 산 주식을 쉽게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막 이런 데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결국 하는 행동이 막 야 초전도체 뛴디야. 야 초전도체가 테마주래. 그러면서 또 월봉 고점 있는 거 내동매매하다가 또 물리고 야 갑자기 맥신이 뜬디야. 맥신 관련주 또 뛸 때 쫓아가다가 또 물리고 야 주식 방송 봤더니 어떤 사람이 맥신 관련주 테마주가 좋대야. 그럼 또 물리고 바닥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할 땐 못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올라가서 나중에 좋은 뉴스와 함께 우리한테 물량을 넘기는 그 수법에 또 당하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좋은 기업이 있다면 그냥 바닥에서 가만히 있는 종목을 사시면 돼요.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CRPNC나 연우나 아모레지가 저렇게 된다는 보장은 제가 못 해드려요. 그 누구도 주식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출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주식을 이왕 사려면 나중에 뛸 때 이런 데서 사려고 하지 말고 제발 이런 데서 사라는 거죠. 이런 데서. 좀 떨어지면 어때? 좀 떨어지면 이렇게 막 최저가 찍고 나니까 사야펜시 망했는가 봐. 야, 나 이 주식 잘못 샀어. 누가 사야펜시가 좋다고 바닥이라는데 산지 3개월 됐는데 벌써 마이너스 15%인데? 어라? 그런데 왜 여기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본전이 오자마자 팔았네. 3개월 뒤에 봤더니 또 여기가 있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도대체? 그럼 나중에 또 이런 데서 쫓아가서 하면 의미가 없는데 좋은 뉴스는 또 어차피 또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그럼 또 여기서 사요. 그럼 또 물려. 야, 계좌가 계속 고점에 물려 있어. 이래가지고 손절을 못해가지고 단기 계좌를 물린 거 1번 하나, 물린 거 2번 하나, 물린 거 3번. 어라, 나 왜 물린 게 10개가 됐지? 이렇게 돼버리죠. 걔 월봉 바닥줄을 누가 좋다고 해서 나 이제 이렇게 안 할래. 걔 바닥줄을 샀는데 얘는 또 못 기다려. 3개월도 못 기다리고 6개월도 못 기다려. 1년도 못 기다리고 제자리가 오자마자 얼른 팔아. 이래가지고서는 도저히 주식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내가 장기로 들고 갈 장기 계좌를 하나 터놓고 단기 계좌를 터놓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자리 깨면 뒤도 돌아오지 말고 딱 손절이죠. 내가 CRPNC가 단기 계좌에 있었죠. 예전에 이 친구를 2계좌를 다 같이 운영했어요. 장기에도 있고 단기에도 있는데 제가 이치를 단기 계좌 운영했는데 240에도 안 깨면 매수거든요. 깨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손절이죠. 근데 원칙을 그렇게 세웠으니까 이건 단기 계좌 관점인 거고 중장기 계좌로 여기 샀다면 바닥이 오면 더 사야지 뭐. 여기 있으니까. 그래놓고 6개월 1년 끌고 가는 거죠. CRPNC의 매출이 전분기보다 좋아요. 그럼 쭉 올라가겠지 뭐. 안 올라가면 팔면 되는 거고.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연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연우가 제일 연결되는 거 한국 콜마인데 한국 콜마 회사가 잘 나가잖아. 그런데 연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자리가 이런 데가 아니죠. 바닥이잖아. 바닥. 또 하나가 이제 주봉이나 일봉에서 봐서도 대량거래 들어왔죠. 21선 안견 매수. 내가 단기다. 깨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이죠. 나무래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21선 안견 매수. 깨자마자 일단 손절. 단기는. 중장기는 바닥권에 있잖아. 완바닥, 투바닥이죠, 지금. 그러면 한국콜마가 지금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과연 한국콜마는 저런 시기가 없었냐? 왜 없겠어? 다 있어요, 다. 한국콜마도 지금 아무래지가 거쳤듯이, 아주 거쳤듯이, 요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가 있었죠. 얼마나 무섭겠어, 이거 올라가지는 않고. 그런데 결국 여기가 있잖아요, 지금. 주가가. 딱 들어, 여기가 있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주식을 무서워하지 마요. 우리가 주식을 해서 제일 무서워해야 되는 건 바닥에 있는 주식이 아니라 월봉 고점에 있거나 추세가 우하향으로 깨진 얘네들을 조심해야지 월봉 바닥에 있는 주식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꼭 많으신 분들이 이제 그 주식 욕을 할 때가 있거든요. 야, 이 주식 못 쓰겠어. 나 이 주식 못 해먹겠어. 이러신 분들이 주식이 바닥을 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이 월봉에서 이때 650피 찍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때 많은 분들이 어느 자리만 가도 주식을 하지 말라고 그래. 위험하다고. 큰일 났다. 제 생각에는 주식을 할 수 있는 절호액이에요. 여기 와 있잖아, 지금. 그런데 거꾸로다가 지수가 또 1000피를 가잖아요. 다 주식해야 된다고 생각해. 막 비투하고 막 신용 쓰고 대출 쓰고 신용이나 대출을 쓰더라도 월봉 바닥에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다 거꾸로 하죠. 막 날라가기 시작하고 막 모든 주식이 너무 좋대. 막 이 차원이 막 최고점에 있을 때 막 비투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볼 때가 시장을 바라볼 때는 제일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화장품 관련 주식 안 뛴 애들 위주로는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HLB 좀 볼게요. 이런 관점에서.